여러분, 유행이 지난 명품 가방을 뜯어서 지갑이나 파우치로 만드는 리폼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그동안 이 행위가 상표권 침해냐 아니냐 이를 두고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와 리폼 업체 사이에 갈등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첫 판결이 나와 화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과 그럼 이제 마음 놓고 리폼해도 되는 건지 그 방향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말하는 상표권 소진 이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상표가 바뀐 물건을 한번 팔고 나면 그 물건에 있는 상표권은 소진된 거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물건을 하나 산 다음에 지인에게 팔았을 때 그럼 그때 또 상표권 침해냐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최초에 한번 제값 주고 상표권이 있는 물건을 샀다면 그거는 이제 소진되어서 그 후로는 내 마음대로 이미 샀던 물건을 팔기도 하고 고쳐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법원에서는 개인이 자기 물건을 고쳐서 리폼을 해서 직접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상표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모든 리폼이 무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리폼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해야겠는데 리폼은 다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수선이랑 리폼이 뭐가 다른지부터 정의가 돼야 됩니다. 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낡은 부분을 떼어내고 새로운 복으로 교체를 하고 이런 걸 말할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리폼이라는 거는 기존의 디자인을 갈아엎고 새로운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할 텐데요. 만약 이제 리폼한 업체가 이 제품을 실제 명품 브랜드인 것처럼 정식으로 판매를 한다면 이것은 리폼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새롭게 제조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리폼업자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요청을 받아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소비자가 직접 리폼을 하는 것은 원래부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을 대행해서 리폼업자가 수선 행위를 해준 걸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리폼인지 수선인지 그 경계가 완벽하게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 언제든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재활용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죠. 이를 존중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원래 상표법상 취지에는 이게 당연히 상표권 침해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법원이 이것을 명확히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루이비통이라든지 샤넬 등 다른 명품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기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실추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 상당히 방어를 해왔는데요. 대법원이 이제 이거는 명백히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리폼 업계에서는 자기들이 이게 정식 제품이 아니라 리폼몰이라는 걸 명확히 고지를 해서 실제 명품 브랜드와 같이 갈 수 있는 상생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리폼이라는 거는 새롭게 가방을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판매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새롭게 만든 물건을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품을 제조해서 물건을 파는 행위랑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짝퉁 제품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파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리폼한 물건은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등으로만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위축되었던 리폼 시장이 조금 더 투명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품 브랜드들도 사실 수선 서비스 등에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리폼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품 브랜드들도 자체적으로 수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식 리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으로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판례나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경우 기존의 판례가 또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업체들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제조사가 아니라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 수선을 하는 수선 대행사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를 갖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가품 원단을 섞어 쓰는 업체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반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정품 리폼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를 지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번 판례는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내 소중한 가방을 변신시키고 싶은 분들은 혹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오늘의 분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요즘 특허의 이상담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